안녕하세요. 레드타임입니다. 오늘도 주도주를 체크하고 중요한 뉴스들을 파악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복귀해 보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는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내일 복귀 그 영상에서 교육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예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고, 첫 번째,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관련주에서 큰 상승이 나왔어요. 해당 관련된 뉴스들이 이런 뉴스들이 있었고, 이런 뉴스들이 좀 테마를 장악했다라고 보는데, 테마 강도는 한 7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상한가가 발생을 했고 정부 지원 관련 사업이고 또 그룹으로 상승을 했고, 테마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최근에 뭐 코로나 관련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것만큼 순환매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제가 아이진이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증거금 100%짜리 적자 종목이라서 크게 관심은 안 가는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일단 얘가 대장이라고 볼 수 있고, 세력주 매매 비중을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일 시초가 흐름 보면서 이제 아이진이라는 종목에서 짧게 대응하면 되겠지만, 저의 기준에는 접근하지 않아요. 왜냐면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테마 강도를 70% 보는 이유는 역시 저는 이제 순환매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대형주기 때문에 좀 흐름이 더디더라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고, 오늘 유바이오로직스하고 셀리드라는 종목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종목의 특성이 있는데, 여기서 유바이오로직스하고 셀리드, 진호생명과학은 좀 시세를 한번 주면 크게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장중에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매매에 가담할 수 있는데,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의 어떤 한계치가 뻔한 종목이라서 거의 여기에 단타꾼들이 진짜 많아요. 장중에 이 종목에 달라붙는 단타꾼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막 물량 크게 쏜다고 따라 들어가면 그 사람들 스캘핑하는 거에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신다면 이거는 짧게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이런 종목들은 일단 재료에 계속 연속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임상 결과나 이런 부분들 뉴스 같은 걸 잘 참고를 하셔서 좀 스윙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셀리드가 이제 주도주였는데 오늘 주도주가 유바이오로직스로 좀 바뀌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일 또 바로 갈지 아니면 며칠 기간이나 가격 조정을 좀 한 후에 갈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풍제약은 백신 관련주가 아니라 치료제 관련주인데 이런 종목들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접근하지 마세요. 제가 이 회사를 쓰레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종목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제대로 작전해서 쳐먹고 대주주들이 물량 털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뭐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수익을 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꼭 한 방 얻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애초에 관심 갖지 말라고 그냥 여기다가 적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라는 테마로 확장을 해보면, 여기 지금 백신 관련 회사들이, 여기에 지금 제가 관련주를 분류해 놓은 종목들 말고도 기타 다른 종목들로 분류를 해서 잘 보셔야 돼요. 관련주를 보는 방법은 뭐 포털이나 블로그 검색을 해 보시거나, 좀 더 간단하게는 뭐 아시겠지만 여기 인포스탁 섹터 종목에서 이걸 활용해서 뭐 어떤 종목들인지 분류를 해 놓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순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 순으로 놓고, 꼭 이게 국내 백신 개발사가 아니더라도 뭐 해외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관련주들을 정보를 검색해 보셔서 분류를 잘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종목 분류들은 강한 테마가 발생을 하면 해 놓으시면서 계속 데이터를 쌓아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유가 상승 수혜주들 중앙에너비스하고 흥국석유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테마 강도 자체는 그냥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아요. 다만 오늘 강했던 건 이거라고 전 판단하기 때문에 70% 정도 준 거고, 요거는 또 계속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 상승 수혜주들도 계속 보셔야 되고, 최근 주도했던 테마 철강, 조선기자재, 그 다음에 5월 7일 복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중소형 건설주도 순환매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오늘 패션 의류 쪽 대형주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5월 7일 복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 작은 세력주보다는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형주주로 상승 흐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꼭 차트만 보고 어떤 기술적인 틀에 갇혀버리면 우리가 매매할 때 되게 혼란이 와요. 한번 실패했을 때 진짜 실패한 이유를 정확히 모르니까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근에 강했던 테마, 이슈가 되는 테마에서 종목별 순환매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의 중심에서 대응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먼저 종목을 선정을 해 놓고 그 안에서 매매를 하면서 조금씩 그 관점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시장이 뭐 강세고 뭐 이 종목 다 오르고 저 종목 다 오른다고 해도 실제로 시세를 만드는 주체들은 자금을 여러 테마에 분산시키는 일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때문에 내일 어떤 테마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을 분류를 해 놓으시고 장중 잘 관찰하면서 자금의 순환 흐름을 경험하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피 시장 특징 뉴스와 수급인데요.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면서 개인들은 좀 매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뉴스가 있지만 저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뉴스만 그냥 복귀를 합니다. 일단 제 기준에서 제 시장 경험상 지수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신고가를 결국엔 돌파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큰 대형주가 그러니까 국민주라고 하죠. 국민주들이 수급이 집중이 되어서 시총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야지만 신고가를 돌파하기가 쉬운데 마침 좀 시기적절하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 뭐 이런 뉴스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로 지수를 끌어올릴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 뉘앙스의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또 삼성전자 쪽에 수급이 집중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간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 중소형주도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주들 역시 분류를 잘 하셔서 수급 들어올 때 좀 수익을 챙겨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이 패션 의류 쪽은 계속해서 집중을 보고 있어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쪽 소비 쪽 결국에는 우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된다면 결국엔 돈을 쓰거든요. 제가 왜 이걸 좀 긍정적으로 봤냐면 사실 이거는 제가 좀 한섬 옷을 좀 많이 좀 관찰하는 편인데 그 안 좋은 경기 상황에서도요 옷값을 겁나 올렸더라고요. 그만큼 근데 가격이 비싸져도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아 그러면 이제 좀 억눌려 있던 그런 돈을 쓰고자 하는 소비 심리가 폭발하고 있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옷이라든가 뭐 화장품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대한항공이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대한항공 비행기 나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 쪽에서는 반도체 수급이 좀 좋아지길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제 기대 사항이긴 한데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이 결국에는 한번 크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좀 삼성전자가 가기 시작하면 지수의 끝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뭐 일단 물 들어올 때도 좋아야겠죠.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좀 굉장히 수급이 좋은 모습이고 계속 관찰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일정 및 테마 마인드맵인데 실적 발표나 일정은 여기 나온 대로 그냥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테마 마인드맵인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재료를 생각해 볼 때 항상 많은 뉴스가 나오고 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 안에서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인드맵을 기억을 하시고 장중에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뭐 개별 테마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철강 관련주들도 보면은 이게 순환매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철강 섹터가 계속 강했었고 이 종목이 오늘은 다른 종목들은 크게 가지 않았지만 뭐 크게 흐름들이 좋진 않았지만 얘가 새롭게 철강 관련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항상 최근에 강했던 재료 그리고 오늘 뭔가 단체로 움직이는 종목, 개별로 움직이는 종목에서 이렇게 종목을 분류를 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이 생각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훈련을 계속 꾸준하게 좀 해 나가신다면 아마 평생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본기라는 게 저절로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 강했던 종목들에서 계속 이렇게 분류하고
복귀하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복귀를 하고 그리고 종목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게 무슨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건가? 이게 무슨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가? 뭐 이런 의문들을 가지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장 끝나고 나서 이런 관련 종목 분류하고 복귀하면 뭐하냐? 이미 상승해 있고 또 내일 상승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항상 뭐 이런 많은 종목들을 어떻게 다 볼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보는 종목은 여기에 없는데 또 내 기준이 틀린 것인지 그러니까 내 기준이나 원칙들이 좀 틀렸는지 이런 부분에서 혼란이 오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주식은 이게 기본이에요. 매일 강했던 종목들 복귀해보고 그 안에서 순환매 흐름을 기대해보는 게 사실 매매의 난이도를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꾸준히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매매 기법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본인들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서는 뭐 돌파냐 눌림이냐 접근 방법 한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사실 기법이라는 단어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하는 모든 교육에는 기법이라는 게 없고요.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 매수해서 특정한 자리에 매도하는 그런 정형화된 방식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수에게 노출되면 시장 알고리즘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돈 내고 뭐 고수라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들어도 잠깐 되다가 또 내동매매로 터지고 뭐 또 새로운 기법 없나 찾아다니고 뭐 수익 내는 공식 같은 거 찾아다녀서 계속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계좌는 계속 까이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하면서 멘탈 나가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이 냉정하지만 누군가는 수익을 내면 누군가는 손실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한 생각으로 기법을 찾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마인드를 바꾸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고 재료를 파악하는 훈련을 늘 디테일하고 까다롭게 해야 돼요. 종목 선정 자체를. 그런데 매매는 단순하고 쉽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차트가 좀 지표로 막 지저분해지고 막 딱 들어맞는 매매 타점을 집착하다 보면 주식은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막 매매 기법들을 먼저 배우시고 막 종목을 억지로 껴맞춰가지고 안 됐을 때 혼란이 오고 그 실패했을 때 이거를 본인 스스로 복귀해보지만 결국엔 차트에서 타점밖에 못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먼저 공부가 돼버리면 주식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단체로 돈을 쓰는 업종에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에서 그냥 간단한 기준으로 접근하면 뭐 한 틱, 두 틱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한가요? 그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디테일한 기준들이라고 사실 말씀드릴 수도 있을 거고 그냥 간단하게 돌파든 눌림이든 저는 항상 이걸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게 그룹으로 움직이냐예요. 그룹으로 종목들이 그룹으로 움직이냐는데 이거에 대한 뭐 기준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 호가창 기본 그 교육이 있어요. 그거를 꼭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선정 분류해놓고 어떻게 매매를 하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성격 급하신 분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근데 먼저 제가 지금 이 이미지 영상은 이 영상에 있는 이미지를 링크를 걸어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본인들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캡처를 하셔서 보고 계시다가 실전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이걸 보고 각자 고민을 해보고 내일 복귀 시간에 공부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 이런 기법이나 지표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기본 관점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은 듣고 나면 되게 허무할 정도로 쉬운 방법이에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절대 기법을 찾아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해보면 강한 종목을 찾아서 강한 종목에서 베팅하는 게 주식인데 그걸 너무 복잡하게 어떤 기법적인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시간이 낭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월 7일 복귀 영상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도 그냥 이 키워드만 봐보세요. 관련주, 그리고 뉴스, 거래량, 시간대, 비중 이것만 생각을 하면서 진입 당시에 그 여러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지 가장 쉽고 편안한 자리였을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것만 봐도 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초보자분들도 많으시니까
이제 이 자세한 어떤 기법적인 설명, 사실 기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설명은 내일 복귀 영상에서 이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습을 미리 좀 해보셔야 되는데, 공부를 하실 분들은 예습을 하세요. 뭐 이 영상이 싫으시면 안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분류했던 이 종목, 최근에 강하고 오늘 강했고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그리고 관련 뉴스들이 어떻게 시장에 작용을 했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이 종목들을 뭐 외우셔도 좋고 관심 종목에 분류를 해 놓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매매 타점을 잡아보는지, 그거를 내일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적어봤는데, 시장에서 어떤 100%의 승률은 매매 기법, 이런 승률을 갖고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복기로 우리가 기준과 원칙을 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주식시장이 하루 이틀 열리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좀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매매를 찾아서 차근차근 나아가시면 좀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인 시장들도 굉장히 좋아요. 저도 실제로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테마라는 게 있어요. 뭐 디파이 관련주들이 잘 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NFT 관련주들이 잘 갈 때가 있고, 김치 코인들 위주로 막 엽전주들, 동전주들이 잘 가는 경우가 있고, 최근처럼 이더리움, 비트코인, 뭐 리플, 에이다 이런 것처럼 메이저 그러니까 알트 코인 중에서도 메이저 알트 코인들이 잘 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근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테마가 순환을 하는 것처럼 어떤 업종이 단체로 움직이고 또 개별 종목이 어떤 이슈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시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가 투자하는 어떤 시장에서 생존하고 기본기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